새로운 시작, 12월에 동지는 주나라 때 설날, 그리고 입추는 하나라 때 설이 아니었겠나라는 썰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하나라라고 하는 게 역사 안으로 들어온 나라가 아니어서 그래서 중국에 이제 중국 황하 문명하면 은나라 때부터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라가 있고 원래는 상나라가 있고 상나라가 은나라의 전반기예요. 그리고 후반기 쪽에 반경이라고 하는 분이 은어로 천도를 하면서 은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라 중기 이후부터 사실은 역사적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라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입춘이라고 하는 게 봄의 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봄이 온다. 그런데 봄은 아직 멀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동초 얘기할 때 그 인동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인동이라는 게 뭐냐면 겨울을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참아내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겨울을 우리 보살님들 보통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더워.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보살님이 줘서 배에다가 그걸 하나 붙여놨는데 뜨거워서 못하겠다. 뜨거워서 못하겠다. 아니 개인적으로 밖에 있을 때는 제가 패딩을 입고 안에 들어오면 패딩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보살님들의 열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갱년기의 열기, 화병의 열기.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게 입춘대길 건양다경 지난번에 드렸었던 그래서 봄이 바로 선다. 그런데 봄에 피어나는 모든 꽃은 사실은 겨울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이긴다라고 하는 게 인동이라는 뜻이에요. 참는다. 그러니까 힘든 걸 이겨내야 결국 봄으로 돌아온다. 봄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을 이긴 자만의 몫이다. 그거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동지 때도 사실 그 주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7일 내복이라고 7일이면 회복된다. 7일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일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머지않아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기가 가득하고 상태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잘 참고 반성하면 결국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고 인동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피는 모든 꽃들은 겨울을 이기고 그 겨울에 어떻게 보면 질곡을 딛고서 화려하게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확립이 돼서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라고 하는 게 입춘입니다. 그래서 입춘 대길 건양이 양기가 확립됐다라는 뜻이에요. 굳건해졌다. 이제 양기가 굳건해졌다. 동지에 시작된 양의 기운들이 이제 터가 제대로 잡혔다. 그러니까 공사로 얘기하면 기반공사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면 지방공사하고 올라가면 된다. 사실은 그렇게. 그래서 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봄인 것처럼. 근데 이때 벌써 기운이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확립되기 전까지 그런 노력들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나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떡잎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작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걸 꺾기가 굉장히 쉽지만 나중에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 도끼로도 베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운이 잡힐 때 조금만 에너지를 쓰면 그러면 좋은 것들을 잘 끌어들일 수 있고 나쁜 거를 물리치기가 좋아요. 징조를 본다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조짐을 보고 안 좋은 것들을 미리 막는 거죠. 그래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그런 일들을 안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입춘.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월이 좀 늦게 들었기 때문에 설이 좀 늦기 때문에 입추는 양력이라서 설에서 앞뒤로 움직여요. 얘가 앞뒤로 움직여요. 그런데 윤년이 얼마 안 멀었을 때는 언제나 입춘보다 설이 뒤쪽으로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춘 뒤에 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정초기도를 하는 것도 첫 단추를 바로 꿰어서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문화입니다. 특징적인 문화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 태교. 그러니까 애를 낳아놓고 나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옛날 어른들은 애가 만들어진 상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태어나기 전이지만 만들어지기 전에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계획 임신을 하니까, 그래서 임신 전에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야말로 사실 수정될 때 어떤 게 수정되느냐에 의해서 나중에 골머리 썩는 양이 달라요. 처음에 조금만 그 진짜 진기하지 않아요? 생각해 볼수록 그 재밌는 건데 작게는 1억 대 1이고요. 많게는 3억 대 1이에요. 3억 중에 뭔가, 그러니까 3억 중에 율곡도 있고, 율곡도 있고, BTS도 있고, 장동건도 있는데, 그게 왜 내 거는 꼭 꽝인가요? 근데 그게, 동기상응이라고 서로 좋은 기운, 비슷한 기운들끼리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게 재밌는데,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보면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그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사는 아파트도 있고,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사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그 그룹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사회적인 경제 수준이라든가 연령 수준들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좀 섞여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런 걸 보고 누가 거기에 너네 들어 살으라 그랬어? 그렇게 모이라고 했어? 아니에요. 하다 보니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동기상응이라, 비슷한 기질끼리 모이는 거예요. 비슷한 기질끼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기운을 땡겨서 임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정상.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한 방에. 그래서 저는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이제 평소 실력으로, 공부를 잘하는 분은 평소 실력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 벼락치기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바로 하면, 요즘은 계획 임신이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었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뭐 3일이나 일주일이라도 마음가짐을 좀 바로 해서 1억 대 1에서 좋은 놈만 들어오면 교육비가 진짜 10분의 1도 안 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곡 같은 경우 그 아버지 이원수라고 하는 분이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니고 신사임당은 한성깔 하는 성격이었고 아주 그 성질 있거든요. 조선 전기에 아주 대찬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나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 싶었는데, 율곡 아버지는 나가서 기생집에서 살았고, 율곡 어머니가 신사임당이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유언이 내가 죽어도 그 여자는 들이지 마라, 집에 들이지 마라 했더니 죽자마자 들였어요. 이거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애가 제정신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금강산에 가서 뭐 출가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까지도 말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율곡은 그때 출가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동인 쪽은 출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서인은 출가까지는 안 했다. 절에서만 살았다. 안 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밀면 문묘에서 빠져요. 문묘에서 빠져야 돼. 그래서 밀었냐 안 밀었냐 가지고 그게 율곡 빡빡 논쟁이라고 조선 후기를 달군 진짜 동인 계열에서는 상대 정적 쪽에서는 밀었다라고만 하면 문묘에서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면 사람이 격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의문의 일패지. 빡빡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냥 개그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집 생각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런데도 율곡이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이 돼서 엄마를 5만 원짜리에 꽂아준. 야, 그 이상의 효가 있을까? 그 이상의 효가 있을까? 엄마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진짜 아들을 뒀죠. 아들을 뒀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왜 아버지 얘기는 없을까? 아버지는 그만큼 상태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에요. 뭐 특출한 분도 아니었었고 그냥 평범한 분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잘 나오면 집안에 자식이 하나가 잘 나오면 그거 같이 뿌듯한 것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만들 것도 아니고 이미 주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상폐 됐잖아. 상장 폐지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있고 거기서 또 다른 변화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는 가족 합산 마일리지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기도를 해주시면 그게 자식들에게도 가요. 그게 무슨 뭐 불교에서 그게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에는 뭐가 있냐면 태몽을 어머니가 꿔주기도 하고 아니 진짜 그게 가족 합산 마일리지, 가족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정초에 잘 기도를 해주시면 그러면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사실 경로당에 가거나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말씀 나누면 좋은 가방을 들고 있는 것도 참 뿌듯한 건데 내 자식이 좀 잘 돼서 그 얘기하면 되게 눈빛이 살아나요. 제가 어른들을 보면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 사실 이런 얘기를 되는가 모르겠다. 큰 스님들도 이렇게 뵀잖아요. 그러면 제가 큰 스님들에게 잘 보이려면 그 어른이 잘 나가던 시절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80, 90대 분이 눈빛이 살아요. 눈빛에서 광이 나요. 그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 있는 거야.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면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고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추임새만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보살님들은 자식이 잘 돼서 그 자식 얘기할 때 그 눈빛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뵈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초에 한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조금만 틀으면 일이 쉬워지고, 그러니까는 임신이 될 때 조금 아주 그 1억 분의 1 중에서 대박 나는 게 수정이 됐으면 그러면 인생이 쉬워지고, 고수교육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 건데 이게 초기 불량된 모델을 사면 이게 참 힘듭니다. 초기 불량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반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는 반품할 건데 이게 참 반품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생각이 또 틀려요. 무슨 뭐 교육을 열심히 하고 뭘 잘하고 하면 바뀐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타고나는 게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바뀌는 것보다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는 게 첫째예요. 그거는 머리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이미 그것은 주어진 조건이고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임신하기 전에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이렇게 임신되기를 원하면 좋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태교잖아요. 네, 태교잖아. 그래서 연약할 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뭐 이러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몇 살만 돼도 진짜 말 지독질이 안 듣지. 누구 말도 타지 않는 초등학생만 돼도 거의 못 고치. 몰라 자기가 특별히 무슨 각성을 하면 몰라도 고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고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미약할 때 고치는 게 적은 힘을 들이고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입춘, 그 다음에 동지, 정초로 이어지는 삼박자입니다. 삼박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소원지도 적어서 태우는 건 뭐냐면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향을 피우는 것도 그렇고 불을 피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연기를 타고 내 기원이 전달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걸 태우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봤는데 너무 간절한 분들이 있던데 막 빽빽이를 해서 냈던데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신 자세가 필요해요. 필요해. 예전에 신념의 마력이나 저 시크릿 이런 책 봐도 집요한 놈, 간절한 사람, 우는 애기 젖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쓴 간절함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왜 절이라고 하느냐 그게 미스테리예요. 왜 절이라고 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하고 절절해서 절이다. 그리고 절하는 집이어서 절이에요. 절하는 집이어서 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소지를 해서 여러분들 소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지금 부처님 앞에 접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수입인지 끊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정월 대보름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덜 했어요. 아까 제가 낮에 가니까 그 막 책상에 숙제하듯이 막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속성으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댁에서 좀 진득하니 이렇게 해오시면 저희가 모아놨다가 4월에 금강경 사경한 거 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몰아서 또 태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오늘도 그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던데 나 집에 뭐 이러이러한 것들 내가 기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태웠으면 좋겠는데 태울 데가 없어요. 사실 아파트에서 어디서 뭘 태우겠어.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면 성의껏 해서 제가 딴 건 몰라도 태우고 이런 거는 참 태우고 불 떼고 향 피우고 진심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진심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지금 내년에는 이런 거를 월정사 이런 거를 좀 빼볼 생각이에요. 전에 저거 만들 때는 입춘대기를 만들 때는 월정사나 이런 걸 뺐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범용으로 많은 대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여기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거는 금강경 진원, 우리 맨 마지막에 금강경 읽다가 하는 그 금강경 진원으로 한 거고 100년의 가피 1930이라고 창업연도입니다. 우리 창업연도. 태극당 이런 데 가도 다 그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100년의 가피 5대선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그리고 복두로라고 박쥐를 날아가는 박쥐를 그려드리고 싶었지만 해묵스님도 그런 그림은 잘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하는 거는 들어온다는 뜻이고 세워놓으면 나간다는 뜻이고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지 아닌지 몰라.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요. 그게 전통 문화예요. 전통 문화. 그래서 복자를 쓸 때는 그냥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제 문에다 붙일 때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형태로 한다. 그리고 이게 복주머니 형태를 만들려고 사실 오대산 월정사 이런 걸 쓴 거거든요. 복주머니 같잖아요. 그냥 딱 봐도.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복주머니 같은 게 있었죠. 복주머니. 그래서 여기다가 복을 이렇게 뚱쳐놓는 복주머니. 사실 호주머니는 프랑스에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전통 복장에는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대체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주머니, 이렇게 차는 주머니, 그 다음에 이게 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다가 물건을 넣어요. 여기다 물건을. 예전에 부채도 여기다 넣고 컨닝 페이퍼도 여기다 넣고 진짜 그렇게. 네. 몰라서 그렇지. 과거 시험에 컨닝이 엄청나게 많았어. 조선 후기 때 최고 집안은 며칠 전에 시험지가 배달돼. 최고 집안은. 제가 그 컨닝 페이퍼 중에서 대리 시험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대리 시험. 왜냐하면 주민등록번 뭐 이래 갖고 이걸 얼굴 대조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대리 시험 보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1등 하면 이제 절단 난다. 1등 하면 절단 난다. 어느 정도에서 합격해야 돼. 그런데 제일 진짜 웃겨. 밖에서 던져주는 것도 있어. 쪽지 던지기. 그거는 옆에 앉았다가 대박 나는 경우. 가장 엽기적이었던 거는 땅굴 파기가 있어요. 과거장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준다. 야, 그게 가능한가 싶은. 그럼 미리 파야 돼.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뭐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물건 안 빠집니다. 이게 이렇게 무게 때문에 처져서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 품 큰 옷 입는 분들은 노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막 이렇게 막 그렇지 않아. 물건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머니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까지만 하셔서도 많이 봤었던 게 복주머니하고 복조리. 복을 샥샥샥 건져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게 좋대. 더 많은 게 좋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가장 필요한 복은 제가 보기에는 감각기관의 복, 무릎의 복, 무릎이 안 망가지는 복, 감각기관, 눈, 귀, 뭐 이런 것들이 뭐 코나 혀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눈, 귀가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가는 복. 그거는 루테인 먹는다고 눈 안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진짜 복이에요. 이게 걸려 있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별 관계가 없지만 머리에 털 빠지는
부분이 있죠. 머리에 털 빠져서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헬기장 같은 거 두시는 분들도 있고 저 집에 잘 사는가 봐요. 머리 위에 헬기장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만년설도 있잖아. 이렇게 후지산 꼭대기처럼 하얗게 이렇게 올라오는 만년설. 그거 다 복이에요. 그거 연세 드셔도 검은 머리가 많으신 분들 있고요. 숱 계속 유지되는 분 있고 뭐 정 스트레스 받으시면 우리 같이 하든지 우리 같이 하든지 그래서 그런 게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야 여러분들은 많이 사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이 50이 넘으면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50이면 충분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 2부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사느냐가 그 다음을 결정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예전 분들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율곡이 49에 돌아가셨고 신사임당 47에 죽었고 진짜 여러분들 같으면 거의 두 생을 살고 계셔요. 두 번째 생이거든. 두 번째 생을 이어서 영화로 얘기하면 1편, 2편을 동시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러닝타임 더럽게 길지. 대부나 타이타닉이야. 지금 이게 영화로 치면 굉장히 길어. 그런데 저는 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80으로 설계하세요, 90으로 설계하세요. 그러지 말고 50 이상은 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행복한 걸 하세요. 그러니까는 젊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걸로 평생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허덕이게 돼요. 경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해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우사인 볼트도 나중에 예선에서 탈락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아? 강호동이 천하장사를 몇 번이나 했어도 행님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그 관자라는 책에 보면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었거든요. 관중이라고 하는, 관중과 포숙 얘기할 때 그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제나라 황공이 춘추 5패 중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춘추 시대를 이렇게 패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황제보다도 실제로는 더 세. 그 당시에는 천자라고 그랬는데 실제 권력은 더 세. 예.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관중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자리를 잃는 게 좀 아깝다. 늙어가는 거지. 그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늙은 거지. 그래서 요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당신 참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관중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진시황도 그런 걸 했죠. 한무제도 그런 걸 하고. 그래서 뭐 불사약 먹고 더 빨리 죽었어요. 정답은 더 빨리 죽었어. 안 먹었으면 됐는데 더 빨리. 근데 관중은 진짜 대단한 대답을 해요. 만약에 그것을 성공한 분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과 같은 위치에 못 올라갔을 겁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무슨 뜻이냐면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그걸 성공해서 안 죽었으면 네 자리는 있었겠냐? 네가 올라올 수나 있었겠냐? 결국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딱 이렇게.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추구하지 마시고 50 정도 넘었으면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그때 열심히 안 사셨으면 복 받은 겁니다. 그때 뭐 놀 것도 별로 없었고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사신,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이거는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가장 근검절약하면서 뛰었던 삶을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윗세대 분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한 행복만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에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거 있었잖아요. 전원주 연기자 분이 계시잖아요. 원주, 천원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거 아니요? 그러면 부활한 걸로. 그러면 그 어른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어른이 돌아가셨나? 상당했다고 나왔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 근데 나 그거 너무 슬펐거든. 돌아가셨는데 조문객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너무 짠순이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젊었을 때 그렇게 해서 뭐 지방칸 마련하고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야, 인생 회한기에서 그렇게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쓸쓸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잘 안배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결과를 내서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50이 넘으면 사실 맞춰질 수 없는 초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즐겁고 주변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 그리고 꼭 경제적 여유가 아니어도 돼요. 사람에게 덕담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주면 내가 약간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지까지 만나본 강한 사람들은 의외로 날이 서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임금은 화를 내지 않는다. 왜? 화낼 게 뭐 있어?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죽여. 이러면 돼. 화낼 필요가 없어. 막 이렇게 길길이 뛰면서 뚜껑 열릴 필요가 없어. 죽이고 싶으면 죽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화도 많이 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풀어서 너그러워질 수 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이 넘어서도 같은 페이스를 뛰려고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서 어떻게 회항할 것인가 잘 되돌려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꼭 중요한 거는 뭐 이타적으로 살아라. 저는 그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위인들이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그건 위인 몫으로 남기고, 주변에 가족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시고, 단지 그것이 도를 넘어서지 않는, 손가락질을 안 받는 정도에서, 그걸 주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약재현이라고 그래요. 혹약재현. 물고기가 연못에서 튀어 올라오지만 그 연못 밖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무 과도하게 오화를 하면 그 옆으로 떨어져 버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연못 밖으로. 야, 묻히다. 이게 그러니까 톡톡 튀어 올라오는데 물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서 오래 살았는데 울산에서 이렇게 있으면 태화강에 보면 실제로 물고기가 이렇게 뛰어요. 강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한강은 내가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 그런데 그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뛰어야 돼. 네, 그 자리에서. 딱 물 안에서 뛰어야 돼. 그 물고기 뛰는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걔네가 관종입니다. 관종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하면 주변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금강경 봉창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한 갑 정도 되시고 50 넘으면 친구 사귀기 어려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한 명씩 줄어갑니다. 부고장이 날라오거든. 그래도 내 부고장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고장이 날라와. 그래서 주는 거는 되고 그 다음에 또 감정적으로 어떻게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점점 사람이 줄어요. 가서 줄고 싸워서 줄고 그리고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싸웠을 때도 먼저 손을 내미는데요. 힘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여유가 없으면 이거 먼저 내밀면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쪼개지는 데까지 이르러요. 안 보게 되는 데까지. 예. 그래서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면 더 이상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인생은 쓸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또 공처럼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로또 기계에 공 돌아가듯이 여기에 진짜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신발 훔쳐가는 사람도 있잖아. 이 금강경 봉창기도에 미스테리가 있어요.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진기한 거 있어. 진기한 거. 뭐냐면, 아무리 찹쌀떡을 많이 갖다 놔도 찹쌀떡이 모질러. 그리고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다른 떡이면 이해를 한다니까. 왜냐하면 갖고 가서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찹쌀떡은 진짜 유통기한이 짧거든. 그래서 갖고 가봐야 이게 드시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왜 뚱치는지 모르겠어. 참 그 불가사야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놀라운 일. 누가 찹쌀떡 먹는 어떤 귀신이 하나 있는지. 재밌어. 아주 재밌어. 그래서 별 괜찮아. 찹쌀떡 몇 개 훔쳐 먹어도 괜찮아. 신발 훔쳐가도 괜찮아. 왜? 나는 털신이니까. 나는 털신이니까. 괜찮아. 저는 사실 그런 거를 굉장히 재미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혼란스러운 거를 재밌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다르잖아. 우리가 되게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다른 저라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무게 잡는 거 있잖아요. 내가 참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안국선원 이런 데 가면요 그 할매들이 나 스님인 줄 알았어. 우리보다 풀을 매겨가지고 더 막 빳빳하게 해가지고 좌복도 막 의자도 방석도 빠듯해요. 구김 하나도 없어. 자꾸 얘기를 하면 웃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뚱한 뭐 집에 우환이 있나 이 양반들이 말이야.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른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른 앞에서도 그냥 실실실 웃고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저는 이런 식의 약간 이렇게 카오스적인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딱 규격 잡고 막 이런 거 별로 그거 답답하고 가식적이고 약간 네가 조폭이냐?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섞여 있다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신발도 훔쳐보고 떡도 뒤로 가서 한 번 더 받아보고 줄 서가지고 한 번 또 돌고 돌리고 이거 재밌어. 저도 그런 거 했었어요. 제가 그런 거 안 했다고 생각하죠. 절에서 행사 있으면 얼마씩 주거든요. 근데 큰 행사가 있으면 스님들이 겁나 많아. 큰 스님 돌아가시고 이러면 겁나 많거든. 그러면 거기 이제 앞에서 받고 뒤쪽으로 한 번 더. 찌리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이게 평범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와도 걔가 알아. 이게 조금 묻어난 얼굴이어야 되는데 얘 좀 날씨 익은데 아까 받아간 거 아니야? 그때 당황하지 않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하나 더 줘봐. 복화술 복화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재미예요. 저도 나눠줄 때 그런 현상을 겪으면 더 주고 그랬었어요. 그런 걸 보고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이요, 정. 근데 그런 게 사는 재미고 어떤 추억이에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 모르겠다. 내가 모모절에 갔는데 객비를 줘야 되는데 객비를 안 줘가지고 제가 그때 학인이었는데 그래서 종무소 책상을 발로 찼더니 시급하고 주던데? 에라이 씨로 그게 평생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시기들이 있어. 그래서 모범생으로 너무 살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너무 좀 다양성이 떨어져.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직을 만난다는 게 거의 쉽지 않아. 여기서 밑장도 한번 빼보고 뭐 이러면서 한 번씩 만나보세요. 차량에서 버스 타고 오시면 거기서 진짜 랜덤으로 한번 걸려보면 배워야 될 사람도 있고 이게 기도하러 가는 사람인가 싶은 사람도 있고 있어. 그게 중대의 법칙이라고 군대에 가면 소대, 중대 이렇게 있는데 한 개 중대 정도가 되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요행 3인행 필요하사라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대. 근데 그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스승이 있고 아래로 스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스승은 나보다 잘하는 분이니까 배워야겠다라는 게 있고 아래로 스승은 타산지석을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었고 며느리일 때 시어머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며느리를 받으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전생일이기 때문에 다시 너는 세월 좋은 줄 알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괜찮아. 괜찮아. 그것도 인생이고 그것도 인생이에요. 단 즐겁게 사시면 돼. 그런데 사람이 떨어지면 안 돼.
지금 아마 고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거는 경제력하고도 또 관련이 없어. 그래서 참 그 얘기 있잖아. 예,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가 진짜 친구고 대학만 들어가도 자꾸 이렇게 조건들을 생각을 하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나이 들면 그래 친구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집단 속에서 소풍 오듯이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좋은 공기 쐬고 이게 청량산이에요. 오대산의 원래 이름이 청량산, 시원한. 그래 내가 올해도 오늘도 내가 시원할까봐 어저께도 내가 금강접 압박이 되고 내가 이게 맨날 며칠을 했다고. 이거 보일라 때라고. 보일라 이러면서 보일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기가 제가 오고 난 뒤에도 5월 달에 눈이 와요. 진짜.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5월 달에 눈 와. 그리고 우리가 체인점이거든요. 여기가 체인점이거든. 본점이 중국 산서성 오대산이에요. 제가 나중에 요번에는 이제 해능스님 유적지를 좀 다니다가 나중에 그 오대산도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볼까 싶어요. 밴드에 이런 데 공지가 올라오면 갈 수 있나 내가 날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러면 마감입니다. 뜨면 바로 돈부터 넣고 머리부터 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을 모시고 가고 싶지만 제가 혼자서 통솔할 수 있는 게 외부에서는 이런 실내에서는 100분, 200분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300분, 400분, 500분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야외에서는 제가 진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를 거예요. 제 캐릭터가 또 친절한 스님은 아니잖아. 우리가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자, 그래서 그 오대산이 본점이에요. 오대산은 중국 오대산은 6월까지 눈이 와요. 7월에 눈이 그치고 9월에 눈이 옵니다. 진짜. 그리고 그거를 거기 원판을 수입을 해오는 바람에 여기도 되게 추워요. 여기도 되게 추워요. 그래서 청량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인도는 덥기 때문에 청량하면 시원하다라는 뜻인데 중국 사람은 청량하면 이거 동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석사 때 오대산을 처음 갔어요. 9월 달에 9월 첫째 주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시면 9월 첫째 주인데 어떻게 사람이 학교에 안 있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송지순례를 가지? 9월 달에 당연히 개학인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첫째 주는 수강 정정 기간을 이용해서 두째 시간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냐면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배신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용서돼. 이러면 용서돼.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처럼. 그러면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귀찮아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혀 제가 좀 관계없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면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신 과 학생이 아닌 사람이 오면 꼭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뭔 관심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럼 제가 선생님 수업을 선생님의 명망을 익히 듣고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러면 되게 좋아요. 그런 작전을 썼었는데 A뿔도 내가 계속 맞다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사람이 A뿔로 살 수는 없다. 진실로 살아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한번 했지.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맞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와 선생님이 손가락이 떼. 그래서 때론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도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 그 선생님이 그거 듣고 대답한 말이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저랑 같이 지금은 저 한국불교학교 이사인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저는 스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 재밌지? 멋있잖아. 강대강으로 박는 거요. 그런 재미도 있어. 따지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기다려. 자,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복이 많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복자를 50개나 100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백복 이래가지고 50복, 100복 이래서 병풍도 만들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글자 자체가 다 달라. 글자 폰트를 다 다르게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 예전에 한자 쓰는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조리 모양으로 복주머니 모양으로 복을 담아서 꽉 싸매서 복이 있으면 문제가 혹여 생겨도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것이 크게 진화되지 이렇게 대형 화재로 벌어지는 일만 없어도 인생이 훨씬 편안한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그래서 그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그 장관들 이렇게 임명될 때 보면 청문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사람 무조건 낙마거든. 근데 나도 상태가 메롱인데 나보다 더 큰 메롱이 한 명이 있으면 그쪽에 모든 야당이 그쪽에 포화를 집중해가지고 나는 나 아닌가? 이러면서 묻어가.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묻어가려고 작전을 썼는데 하필 그 양반이 너무 조기 사퇴를 하잖아? 좀 버텨주지.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지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하고 좋게 살 수 있으면 그거같이 좋은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런 거를 동경하는 거지 그렇게 살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있어. 하지만 피곤해. 그래서 복마일리지가 많은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예전에는 복조리 같은 경우는 복만 이렇게 싹 마치 쌀에서 뉘하고 돌을 걸러내고 쌀알만 끌어 모으듯이 그리고 복주머니는 복만 가득 담아서 그것이 작동하기를 바라는 불교가 의외로 뭐 지혜 종교다 어쩐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복해입니다. 서열이 복이 앞이고 그 다음에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복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물질복, 하나는 정신복. 정신이 행복한 것도 굉장한 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이 시끄러우면 정신이 안정이 안 돼.
정신이 안정이 안 돼. 그리고 일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면 그거같이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나율이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 사촌 동생이거든요. 아나율 장님이 됐죠. 사촌 동생이고, 그 양반도 되게 재밌는 캐릭터야. 출가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아버지가 정반항, 그 다음에 백반항, 곡반항 아들이에요. 곡반항 아들. 그래서 형이 마하남이라는 사람이고 자기가 동생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그 석가족 나라로 돌아오셔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니까 나도 출가해야겠다. 라고 해서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아버지 어머니 진짜 아나율의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아나율이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이 둘이니까 제가 동생이고 이러니까 출가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나율이 괜찮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모가 했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잔인한 말을 했어. 형이 하면 안 되냐? 뭔 뜻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형이 하면 안 되냐? 네가 좀 남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아들이었던 거야. 그런데도 자꾸 출가를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는 내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안이 좋으니까 옆에 두고 싶은 거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막 살려고 해. 그랬을 경우에 내가 형편이 괜찮으면, 야, 그런 데 가서 뭐 하냐. 내가 충분히 뒷받침해 줄 테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걸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걔를 봐서 네가 그래도 큰 물에 가서 한번 뛰어노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막상 저렇게 가면 다시 보기 쉽지 않죠. 가끔 이제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뿌듯한 걸로, 내 자식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게 뿌듯한 걸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형편이 좋으니까 그래도 가족끼리 보면서 살아야지. 어때? 둘 중에 어느 쪽일 것 같아? 미국으로 보내는 게 둘 다 아니지 뭐. 뭘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해. 둘 다 아니지. 그렇게 해서 아나율이 자꾸 출가를 한다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걸었냐면, 이거 진짜 좀 재밌는 건데 발제가 출가하면 네가 출가해도 돼. 발제는 사촌형이에요. 근데 그 당시 석가족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출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나율이 발제한테 갔어요. 자기 사촌형이거든. 갔어. 그래서 출가하자고 꼬드겨. 그러니까 발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왕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내 스토리를 보면 발제하고 아나율하고 이게 동갑이에요. 스토리는 거의 비슷한 또래였던 것 같아. 사촌이니까 뭐 그렇게 얽힐 수도 있거든. 그래서 꼬드기니까 발제가 나 별로 원치 않아 이렇게. 근데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럼 7년 뒤에 하자. 7년 동안 우리가 좀 재밌게 살다가 이제 인생 좀 꼬꾸라지면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해서 다음 생도 봐야 되고 죽은 뒤에도 봐야 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보장성 보험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괜찮지 않아? 그런데 아나율이 진짜 협상의 달인입니다. 끊임없이 가서 먹을 줄 알아요. 그랬더니 6년, 5년, 4년, 3년 이렇게 내려다가 나중에 언제까지 내려가냐면 7일이에요. 7일. 야, 이게 협상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 벌어져. 7일. 그래서 7일 동안 진짜 재밌게 놀았대요.
그러니까 출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짜가지고 막 출가하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귀족들이기 때문에 귀족이라도 그 당시에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가졌으면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 깔려 있는 거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중국 황제들이 의외로 호모가 많다. 이유는 뭐냐? 눈 떠보니까 전체가 아이돌이지. 전체가 아이돌이지. 남자는 거의 없지. 아버지하고 나밖에 없지. 그리고 이 여자들이 튕기냐? 튕기는 거 1도 없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흥미를 잃어버린대.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대. 그래서 호모가 된대. 거꾸로.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거 있었는데, 진짜 딸을 낳는데 딸 낳다가 아들을 낳고 싶은 집인 거죠. 그래서 계속 딸만 낳다가 밑에 아들이 하나가 딱 생기면 이제 황태자 같이 살거든요. 걔가. 근데 이제 누나들 거를 너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애가 약간 여성화가 있어요. 아니, 그런 집이 있어. 그런 집이. 예. 그러니까는 남자 형제들하고는 지금은 뭐 형제들도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남자 형제는 뭐라고 교육받냐면 동생이 두드려 맞으면 형이 가서 때려줘야 되고 형제가 맞으면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는데 한 놈만 맞고 오면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그놈을 때려. 아니, 그런 교육이 있었잖아요. 우리 시대에. 예. 그래서 형제는 용감했다. 뭐 이렇게 깨져도 같이 깨져야 된다. 공동체다.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졌죠.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교육을 받고 약간 남자는 굴러야 된다. 이런 게 강했는데 여자들끼리만 있는 집단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가지면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거는 궁핍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정신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갈망하게 되고 행복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른 질적인 걸로 추구하게 돼요. 그게 인도에서 왕자들이 출가하는 이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사람이 출가하게 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출가합니다. 축제 같은. 그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출가하는 게 아나율이에요. 아나율에 출가하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그 난관을 다 뚫고 출가한 거야. 그런데 막상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시니까 줘라. 이게 딱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그럴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당시에 약간 센세이션한 바람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마이크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 이상은 안 들립니다. 제가 아무리 목소리 크게 해도. 그리고 인도는 덥잖아. 덥고 부처님은 또 재미없게 말합니다. 유튜브로 나오면 나보다 조회수 안 나온다. 여러분이 경전을 읽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자, 덥지. 그 다음에 당신은 왕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수행자네 어쩌네 해가지고 좀 몸이 힘들지. 그 다음에 재미없고 잘 안 들리지. 스피커 볼륨 좀 높여줘요? 이거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그래서 졸았대. 졸았대. 여기서 나타나는 부처님의 한성깔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자도 그 졸았을 때 못 참았거든.
제어주침이라고 낮잠을 자니까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못하고 그 이제 강력한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 썩어가는 나무에 조각이 되냐? 그러니까 저 새끼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못하고 무너지는 흙담장은 처리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와 일 때 밑에 흙 이렇게 하잖아요. 그 흙을 다 걷어내고 다시 있는데 그 흙은 찰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 버무려서 다시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와가 흐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흙담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찰기가 빠진 흙이에요. 그거는 손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새로 헐고 다시, 그러니까 저거 사람 안 돼 그 뜻이에요. 낮에 자빠져 자는 놈이 무슨 공부가 되냐? 물론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낮에 자는 건 낭만이지.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들었으면 나 같으면 노자 쪽으로 갈아탑니다. 선생 학원 바꾼다 내가. 학원 바꾸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 앞에서 졸고 있으니까 자기 사촌 동생인데 부드럽게 얘기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제가 그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거든요. 의심스러운 대목이거든요.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분명히 경전에는 부드럽게 얘기했어.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잠을 못 자.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못 자다가 실명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이 부드러운 말투는 상당히 윤색된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큰 거를 당대에 못 만들어요. 부드러운 말만 갖고 큰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돼. 뭔가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맺을 때는 맺고 끊을 때는 끊는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감싸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내가 한 발 양보했으니까 너도 한 발 양보하고 될 것 같아요? 한 발 양보하면 사회는 한 발을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해드렸잖아. 예수가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대라. 왼쪽 뺨 되면 왼쪽 뺨 또 때린다. 그때 또 오른쪽 뺨을 네가 또 댈 거냐? 계속되면 사회는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진짜야. 진짜야. 경쟁 구조에서 딱 걸리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반도체 치킨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보냈잖아요. 그게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미국의 셰일 혁명이 그 모래에서 기름 짜내는 그 혁명이 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름값을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마이너스 유가까지 떨어뜨렸잖아.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유가야. 처음 듣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돈이 마이너스가 되지? 저장할 데가 없대. 집으로 배달되대. 집으로. 그러면 이게 일종의 약간 선물 같은 거기 때문에 집으로 배달되면 안 되잖아. 그 기름통을 어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배달 안 되게 남에게 줘야지. 얼마 돈이라도 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골로 보내려고 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가 골로 갔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이 역학관계 자체가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은 거는 TSMC가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삼성보다 훨씬 지금 기업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이나 이런 거를 꼭 두둔하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좋지는 않다. 꼭 나랑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가를 생각해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치킨 게임에 걸렸을 때 저 사람이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내가 그만해야지 이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이 뭔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자 이상가는 심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나 라는 추정을 해요. 안 그러면 사람이 열흘 동안 잠을 안 잘 수 없어. 내가 왕자 출신인데 자존심에 진짜 스크래치가 난 게 아니고 자존심에 핵이 떨어진 거야. 핵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국 실명을 했고 나중에 천한제일이 됐다. 투시력 이런 게 생겼는데 이 투시력의 최대 단점은 눈앞에 건 안 보여요. 이게 약간 망원경과입니다. 망원경과예요. 그래서 앞에 건 안 보이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옷이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 헤어졌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워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기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부처님이 그걸 기워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전생부터 복을 짓는 게 습관이 돼서 지금 또 복을 짓고 있다. 그리고 복은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게 좋은 거다. 더 좋은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이 복 짓는 거는 작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제일 비싼 주식이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왜 그렇게 봐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엎치락뒤치락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 주식이 없어. 내가 있으면 정확하게 알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애플도 박보라 박을 때가 있었어요. 애플의 가장 재밌는 거, 스티브 잡스가 창업자이면서도 잘렸다는 걸, 그리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애플이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1위 핸드폰 업체가 노키아였고 그 다음에 2위가 삼성이었었어요. 3위가 LG였었고 다 벌써 한 10몇 년 된 이야기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플이 망할 거라고 얘기했죠. 안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지그들이 망했죠. 결론은 뭐냐? 노키아는 사라졌고요. LG는 1조 원인가 얼마 손실 보고 손 털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삼성도 결국은 아마 스마트폰 시장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같이 약간 꼰대과들은 갤럭시를 쓰고 젊은 애들은 다 애플을 쓰죠. 그럼 젊은 애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오면 삼성을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만 아마 갤럭시가 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중국 같은 데서도 갤럭시 손 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작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복이 있는 사람은 우연히 해도 효율적인 찬스가 오고 진짜 복 없는 사람 3, 4년을 갖고 있어. 주가가 안 움직여. 그러다가 주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아이고 바로 나왔어. 나온 뒤부터 네가 나오면 떡상이다. 야, 그거 참 진기하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진짜 쌀 때 몇 달러일 때 들어가서 그걸 버티는 사람들도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인데.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걸 했었던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사람. 까먹고 군대 갔다 온 사람.
야, 그런 복도 있고, 그런 복도 있고, 진짜 재밌는 거, 너무 허저분하다고 생각해서 생각 없다가 나중에 비밀번호 잃어버려서. 진짜 다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대상들이 이렇게 길을 떠나는데 이 오아시스에서 저 오아시스까지 1도만 차이가 나도 다음 오아시스가 안 나옵니다. 작은 변화가 실제로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일련의 시작이 작은 힘으로써 전체를 틀어갈 수 있는 어떤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춘도 하고 정초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고 성의 있는 노력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소풍 온다라고 생각하고 청량한 공기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힘들어요. 필요 없어요. 힘든 것도 재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힘든 거. 무엇보다 재미냐? 사람이 없는 것보다 재미입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풀도 무풀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금강경을 한번 펴봅시다.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1년 동안 했는데 1년 동안 했는데 딴소리만 맨날 하다가 한 3줄 이렇게 3줄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계속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잘 메시고 그렇죠. 저한테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금강경을 알고는 있나?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제가 5개 경전은 만들기로 벌써 출판사랑 다 얘기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열반경 만들고 대승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야경, 600대반야경, 그 다음에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이에요. 법화경, 열반경 이렇게 4개가 제일 중요하고 600대반야경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5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열반경이 나오고 반야신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몰라서 자꾸 딴소리를 하는갑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 나 배운 사람이야. 배운 사람.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고 이게 붕어빵은 PPL로 놔둔 거예요. PPL로. 그리고 지금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시고 간 게 뭐냐면 이번 3월부터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2달 동안 저 뒤에 공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방사를 넣고 굉장히 힘든 공사를 했습니다. 돈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그래서 저거를 이제 뽑기 위해서 아니, 뽑으려는 생각으로 한 건 아니고 뽑으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걸로도 오시지만 좀 호젓하게 오셨다 가시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만드냐면 3월부터는 주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방을 몇 명씩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3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3월이 5주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저희가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첫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여기서
낮에는 기도하고 토요일 날 오시면 낮에는 기도를 하고 밤에는 명상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걸 할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청이 있으면 저는 꼭 주말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직장인도 아닌데 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뭐 굳이 길 막히게 주말에 댕겨야 되나? 그래서 저는 주무시고 그 다음에 뭐 상원사도 올라갈 수 있고 살살살 다니시고 안 그러면 강릉이나 제가 좋은 데를 이렇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렇게 살살살 다니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밥 3끼 주고 오면 점심은 안 주고 저녁, 아침 그 다음날 점심까지 제가 드리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밥 3끼 드리고 비용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화장실 없는 방은 3만 원. 화장실 있는 방은 5만 원.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금강경 봉창기도 회원이 아닌 분은 8만 원. 이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기 템플스테이 있잖아요. 휴식형도 10몇만 원이에요. 진짜야. 이게 최저가예요. 최저가. 그래서 이걸로 무언가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는 것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도원 스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싱잉볼 명상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싱잉볼? 제가 이제 종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인생 종친다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뭐 진동수를 이용해서 뭐 명상이 되고 뭐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던데. 근데 그거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배 떼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치면 뭐 느낌이 나요. 회충이 뛰는 듯한 뭐 이런 느낌. 머리 위에서도 이렇게 쳐주고 뭐 누워보세요 띵. 되게 재밌어. 그리고 제가 은을 모아서 좌종을 만들어 보겠다. 저는 뭐 그거 사실 신경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좌종 용도가 뭔지를 몰라서 지금 저기 안 하고 아마 하나만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은이 진짜 한 2수레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여기도 좌종이 있나? 좌종이 없네. 싱잉볼은 티벳에서 약간 소리 중심으로 하는 거고 좌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중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오면 향을 사르고 절하고 종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으로 얘기하면 혼주 눈도장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 왔어요. 이렇게. 진짜야. 그게 콤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내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스님이 앉아 계시면 사람이 와서 절하면 옆에서 쳐줍니다. 땡 이렇게 쳐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으면 쳐줄 거냐? 안 쳐줍니다. 자기가 치면 됩니다. 나 왔어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향 피고 자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일 잘 하고 있는 데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법당 안에 좌종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법당에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럼 밖에서 줄을 당겨서 땡땡땡땡 이렇게 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걸 합니다. 진짜라니까. 일본에 가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리고 복전하면서도 한 번 소리를 내죠. 우리는 지폐로 넣고 일본은 동전입니다. 그리고 동전도 이렇게 살짝 넣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전하면 누가 동전 넣으면 되게 쪽팔린대. 그리고 그 칸막이도 되게 일본 복전함하고 우리나라 복전함은 구조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 복전함은 속에가 통으로 그냥 비어 있고 동양 삼국이 복전함도 달라 이게. 되게 재밌어. 우리는 통으로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동전 넣는 문화는 없거든. 동전은 어디다만 놓냐면
저기 뭐 나한 저 뭐야 영천에 은혜사 나한전 그 거조왕 나한전 뭐 이런데 이렇게 동전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탕 동전 그래서 나한들이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맨 사탕만 쉐리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거 봐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동전 넣으면 쪽팔리잖아. 누가 동전 넣어? 복전함 털어보면 동전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우리는 다 지폐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빨리 이게 해서 1,000원짜리를 동전으로 바꾸고 이걸 소액권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절 복전함 내가 말하면서도 좀 쪽팔려. 복전함이 몇 배로 늘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복전함이 이렇게 동전 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위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줄로. 그리고 이렇게 속 안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탁탁탁탁 3 쿠션으로. 진짜 소리를 들어봐. 그냥 통이면 턱 이렇게 썰어져 있거든. 탁탁탁 튄다니까. 왜? 그렇게 소리가 나야. 그게 부처님이 너 넣었구나. 그렇게 하셔. 나 말하면서 좀 웃겨. 알았어, 그만할 거야. 중국 복전함이 압권입니다.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명인가요? 그래서 누가 얼마 넣는지가 보여. 와, 잔인하지. 근데 중국에 큰 절들 가보면요. 와, 나 진짜 놀랬다. 이게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의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은 기복적이고요. 섬나라가 위험 요소가 많아서 그래. 뭇 밖으로 벗어나면 이게 랜덤으로 이렇게 재앙들이 닥치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중국 사람들도 기복적 요소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복전함을 보면 나중에 뭐 오대산 이런 데 가보면 놀랍다. 투명한 게 놀라운 게 아니고 돈이 안 들어가요. 꽉 찼다니까. 그러면 안 터느냐? 매일 털어요. 그런 절 부럽고요. 그런 절 부럽고요. 나 같으면 2번 털지. 이놈의 자식들이 배불렀구만. 그래서 안 들어가 진짜. 그래서 위에다 올려놓는다니까. 찔러도 안 들어가. 포화 상태. 진기하지. 진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서 좀 쉬어가시고 할 수 있도록 밥 3끼 주고, 그냥 있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밥 3끼 주고, 아마 그게 여러분들이 돈을 내면 한 10,000원 정도는 원주실에 줘야 될 거예요. 밥값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 그 스님한테 기도비라도 한 10,000원 정도 드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시설 운영비, 냉난방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봉창기도 회원 아닌 분은 80,000원.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 80,000원 내고 오는 사람이 있다. 나 같으면 몇만 원 더 내고 그냥 기도 붙이고 다시 하면 될 건데. 이번에도 있었어. 저거 내가 뭐라고 썼냐면 중국 해능 스님 유적지 답사 가는데 금강경 봉창기도 회원은 160만 원, 일반은 165만 원 이랬거든. 그럼 나 같으면 5만 원 더 내고 그냥 1년 기도 붙이고 5만 원, 5만 원에 되는 거잖아. 난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많이 냈어요. 5만 원은.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더 앞거는 이제 눈이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봉창기도를 접수했는데도 165만 원 내신 분들. 그래서 저한테 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낙장불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고 내일 입춘까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뵙고 나면
이제 설 지나고 뵙잖아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까지 다 지나고 우리가 볼 거예요. 새로 뵐 거예요. 그래서 정초에 꼭 월정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절에 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 재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걸 통해서 나쁜 일들은 사라지고 좋은 일이 이렇게 근본이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댁내에 좋은 일만 1년 동안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